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깊이는 모르는 따릉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오늘 따릉이를 처음 가입을 했거든요. 지하철에서 어플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가입을 하고 일주일권을 한번 끊어봤어요. 그리고선 잠깐 타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가네. 네, 그냥 보기만 했었는데 직접 타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오늘은 깊이 따릉이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프레임 자석을 이렇게 대보면은 안 붙어요. 근데 얘는 붙어요. 얘는 스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빌릴 때 한번 이렇게 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건 붙고 어떤 건 안 붙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따릉이 나왔을 때 스틸로 되어 있는 걸로 봤거든요. 프레임에 녹이 난 거를 보고선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거를 스틸로 만들었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씩 바뀌나 봐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은 요쯤에서 자석이 붙어요. 이쪽을 좀 보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쪽을 왜 보강을 해 놨냐, 이렇게 위쪽이 오픈되어 있는 약간 여성용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탑튜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힘을 제일 많이 받아요. 얘네들이 반으로 이렇게 접히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보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안 붙다가 딱 여기에서만 자석이 붙어요. 이쪽을 좀 많이 보강을 한 것 같아요. 네, C포스트가 아마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손을 대는 부분일 거예요. 내 키에 맞춰가지고 안전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이 옆쪽에 눈금이 써져 있어요. 1부터 8까지인가요? 숫자가 쭉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C포스트를 풀려고 해서 플러그선, C클램프를 플러그선 잡아 당기면 안정이 쑥 빠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안 빠져요. 이쪽에 락장치가 되는 클램프를 달아놨어요. 이건 도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빠졌는데 이게 끝까지 빠졌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 요 정도는 박혀 있겠죠. 그렇죠? 요 정도는 박혀 있어야죠. 그래야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위험하지 않게 알아서 잘 만들었겠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쉽게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얘네들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 가운데 홈을 내놨어요. 가운데 레일 같이 홈을 내놔가지고선 얘네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가고 빠지지도 않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변속기를 한번 볼게요. 변속기는 뒤에만 달려 있고요. 3단이에요. 3단 시마노 넥서스 내장 기어, 허브 안에 기어가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써서 얘네들을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변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3단이냐, 제가 잠깐 주행을 해봤을 때 느낌이 고속 주행용 하나, 그리고 그냥 일반 노멀하게 평지를 주행하는 거랑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3단으로 나온 것 같아요. 내장 기어는 처음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장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어를 쓰게 되면은 파손도 더 많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손을 대고선 넘어지기도 하고 좀 막 쓰죠, 그렇게. 그러니까 내구성으로 보려면은 어쩔 수 없이 내장 기어를 사용을 했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냥 싱글로 하기에는 너무 언덕이 많잖아요. 약간 이제 언덕인데도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쪽에 우리가 변속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변속기가 안에 들어가 있고 이쪽에 인디케이터가 보여요. 이쪽에 그러니까 뭐 세팅하는 그 인디케이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케이블을 당겨서 이 안쪽에서 변속을 할 수 있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가드가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손을 대니까 파손이 되지 않게 하려고, 옆으로 넘어질 때 파손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요 가드가 들어가 있는데 파손이 됐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 다 동일했어요. 그러면 얘를 정말 1cm만 더 옆으로 뺐어도 얘네들은 이렇게 손상이 안 될 텐데요. 조금 아쉽네요. 정말 1cm만 딱 튀어나오면은 얘네들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공기 주입구는 슈레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슈레더 방식이 뭐냐면은 이렇게 옆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공기 주입구는 슈레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프레스터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공기를 집어넣다가 바람을 집어넣다가 얘네들이 꺾일 수도 있으니까 거의 슈레더 방식은 밸브 자체가 손상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덤록 같은 경우에는 무시고무라고 해서 고무가 막 찝혀가지고서 그것도 자주 나가는데 얘네들은 거의 손상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공용자전거고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손상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슈레더 방식으로 해서
밸브가 최대한 손상을 좀 덜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쪽에 허브를 보시면은 넥서스 보이시죠? 넥서스 내장기어 3단 내장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요건 재미삼아서 제가 한번 체인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체인 마모들을 한번 볼게요. 물론 마모가 되면은 다 교체를 해주시겠죠. 네, 이렇게 체인은 아직 짱짱합니다. 체인은 짱짱한데 생각보다 얘네들이 좀 많이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체인이 좀 많이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쪽에 드롭아웃을 뭐 정비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겠죠. 일단은 빠지진 않으니까 조금 더 타이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방식은 뒤에는 드럼 브레이크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이렇게 당겨 가지고선 쟤네들을 면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뒷브레이크는 되어 있고, 앞브레이크는 그냥 일반 V 브레이크로 되어 있어요. 일반 고무 패드 방식으로 해서 V 브레이크. 아마 요 뒤에 있는 브레이크도 내구성 때문에 저걸로 해놓은 것 같아요. 네,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는데 왜 불이 들어오냐? 바퀴가 돌아갈 때만. 앞 허브가 발전 허브예요. 발전 허브가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선 이 허브만으로, 회전하는 이 허브만으로 전기가 생깁니다. 이쪽에서 전기를 빼가지고선 쓰는 거니까 장거리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쓰는 허브거든요, 이 다이나모. 네. 파나소닉하고 시마노랑 같이 만들었나봐요. 파나소닉으로 되어 있네요. 허브 다이나모라고 써져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이게 파나소닉 거랑 시마노 거랑 같이 썼나봐요. 제가 다른 자전거 봤을 때는 시마노 제품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이쪽에 선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선을 올라와서 LED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이쪽에서 선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서 하나 가고 이쪽에서 하나 가요. 단말기까지 이걸로 충전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발전 허브에서 나와서 단말기까지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열면 안 되고, 네, 선이 한 가닥이 나와서 발전기 쪽으로, 발전기에서 선이 한 가닥이 나와가지고선 단말기 쪽으로 갔다가 단말기에서 앞에 LED 쪽으로 선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충전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발전 허브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볼만한 거는 타이어가 24인치에 1.75 정도, 타이어가 24에 1.75 정도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도로에서 타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키가 작으신 분들도 타시기에도 큰 부담이 없을 거고요. 뭐 앞에다가 짐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비가 올 때 타도 얘네들이 손상이 아니라 물이 튀지 않게 그렇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물바지가 있는 거죠. 물바지가 있어가지고선 튀지 않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크도 휠이라 그러죠. 굉장히 좀 짱짱하게. 저 뒤에는 살짝 림이 휘었는데 내구성 위주로 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선 만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바깥에 장시간 동안 노출이 되어 있으면 자전거들이 녹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볼트 같은 경우에는 스틸로 되어 있는 부분은 녹이 조금 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합금으로 쓴다 그러면 걔네들이 오히려 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스틸로 좀 쓴 것 같아요. 일반 고급 자전거도 바깥에 세워놓으면 이렇게 녹이 보입니다. 볼트류는 녹이 나요. 근데 따릉이를 제가 잠깐 타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도로 위에, 우리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불법인 건 아시죠? 인도 위에서 자전거 타는 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냥 타죠. 그리고 따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인도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따릉이가 많이 보급되는 건 좋은데 그만큼 인프라도 같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인프라라는 게 자전거 도로죠. 전용 도로.
유럽같이 자전거 도로가 정말 골목 구석구석까지 막 연결이 돼 있어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뭐 통학을 하거나 이럴 때 유용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전거 지도만 봐도 어느 곳으로 가다가 딱 끊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도에서 주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인프라가 자전거 도로가 많이 깔려 있으면은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와, 자전거 타기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네 라고 생각이 들면은 타지 말라 그래도 아마 탈 거예요. 봄 되고 날씨가 좋아지거나 그렇게 되면요. 좀 인프라가 좀 많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릉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따릉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찾았는데, 따릉이를 타고 가다가 다쳤을 때, 따릉이랑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으로 보험이 등록이 되나 봐요. 자동으로 보험이 돼서 만약에 다치면은 그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된다라고선 홈페이지에 써 있네요.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혹시라도 따릉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다 그러면은 한번 서울시에다가 한번 물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빨리 반납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